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이제 개장 전에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예상에 부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날은 다우 지수는 이제 강세인 반면에 나스닥은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러셀 2000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등락이, 이게 전날은 뭐 3대 지수 뭐 러셀 20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할 거 없이 전부 그냥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좀 지수 간에도 이제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요 차트가 이게 언제 끝났냐 하면은 새벽 1시에 마감이 된 거네요. 이날도 또 이게 그 업데이트가 있어 갖고 도중에 이제 끊겼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 차트는 뭐 크게 참고가 안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차트로는 뭐 요게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요거보다도 요걸로 봐야 되겠군요. 요게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요 밑에가 이제 요 나스닥 선물이고요. 이게 이제 S&P 선물이 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개장 후에 뭐 급락세까지 급락하는 모양새로 이제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급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밀려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폭 상승 정도로 끝났고 S&P는 뭐 그나마 좀 강했는데요. 나의 차가 보면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장 초반에만 잠깐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나의 차가 뭐 아주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차 요 차트로 봐도 이날 에,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나스닥 기준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 요쯤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약 강보합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은 요번 이제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고요. S&P 경우는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회복을 했는데 뭐 나스닥은 아직 뭐 절반까지는 뭐 아직 회복은 못했고요. 다우도 뭐 거의 절반 정도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CPI가 어쨌든 이제 기대에 부합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지수 이제 급락하고 할 때는 이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까지도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기대는 이제 사라지고 그냥 기본 0.25%포인트 정도 이제 인하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했던 이제 CPI, 전날 이제 PPI는 예상치 이제 크게 미달했는데, 요 CPI는 뭐 전날과 같은 이제 3.2%,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전날과 같은 이제 3.2%로 발표되었고, 요건 이제 근원 CPI고, CPI 자체는 이제 3.0에서 2.9로, 하여튼 뭐 몇 년 내 최저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코어 CPI 경우도 뭐 상당히 뭐 몇 년 만에 하여튼 최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게 조만간 이제 2%대로 이제 떨어질 테고, 뭐 연말 정도 가면은 2%, FRB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2%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실업률 지표는 이제 상당히 좀 악화가 됐었는데요. 실업률 지표는 이제 4.1%, 이거 이제 4.2%까지도 갔는데요. 여기 이제 8월 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된 거네요. 4.2%입니다. 현재는.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뭐 세 종목 상승하고 네 개가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알파벳 구글하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고요. 구글은 이제 반독점 소송에서 이제 정부한테 이제 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면서 제법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테라픽 10은 뭐 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우량주가 상승하고 이제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건 상승을 했지만 이제 AMD도 하락을 했고 TSM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반도체는 조금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요 차트가 좀 불안전한 상황이 돼 갖고, 오늘은 이제 다우 지수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 넘어와 갖고,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회복은 됐죠, 이미. 고가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회복은 됐고, 근데 이날 뭐 당일날 등락 자체는 뭐 좀 등락이 엇갈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락 종목 수로 봐도 다우는 이제 23대 6으로 상승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나스닥백은 이제 53대 47, 그리고 전체 188개 종목 전체로도 105대 81, 이렇게 좀 등락이 엇갈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주 가치주는 이제 성장주는 0.27 올랐고 가치주는 0.44%가 올랐고, 역시 하여튼 우량주 쪽이 조금 더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이게 누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뭐 요게 이제 이날 상승률 1위까지 올라갔네요. 오늘 그 지수 등락 자체가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승률 1위고, 이제 금년 상승률도 60%고, 요게 이제 브라질의 은행주죠.
핀테크 회사. 우리로 말하면 뭐 카카오뱅크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그 누홀딩스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 해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주가가 뭐 3불대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요것도 이제 그 워렌 버핏 운영하는 이제 버크셔 해드웨이가 투자한 회사인데요. 하여튼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날은 뭐 특징적인 것도 별로 없었고요. 이날 약간 좀 특이하다고 보면 이제 빅스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 지난번에 뭐 이게 38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요. 이제 16.19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지금 나흘째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제 3.820까지 떨어졌고요. 유가는 제법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 영향으로 좀 제법 빠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그것도 소폭 하락, 리테일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요. 뭐 업종별 등락 자체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차트가 좀 불안전하게 나오고 막 이래갖고 오늘은 이제 다우 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여기 리얼타임 시트에다가 이제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다우 지수는 이제 애플부터 시작하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잉, 캐터필러, 시스코 시스템, 쉐브론, 디즈니, 다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홈디포, IBM, 인텔, 존슨앤존슨, JP모건, 코카콜라, 맥도날드, 3M, 머크,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암젠, P&G, 트래블러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 하니웰, 비자카드, 버라이즌, 그 다음에 암젠, 월마트, 세일즈포스닷컴 이렇게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종가가 나오고 전일 종가가 나오고 이제 등락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우 지수를 이제 지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한데요. 당일 종가 합이 이제 6,089.93달러고 전일 종가 합이 여기 이제 6,052.98입니다. 그래서 당일 주가 합 나누기 전일 주가 합 빼기 1 한 게 이제 0.61%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등락 당일 주가 합에서 이제 전일 주가 합을 빼면 이게 이제 등락이 되죠. 등락에 이제 여기 36.95인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요. 36.95 36.95 나누기 전일 종가 합 하면 이제 그게 0.61%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이제 등락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제 뭐 아니 지수가 아니라 이제 그 싸구려 주식이 뭐 10%
10%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요거를 주가 순으로 쭉 이제 배열을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제일 비싼 종목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고, 이게 579.67이고요. 제일 싼 주식이 이제 인텔이 되겠는데요. 요건 19.92%. 그러니까 19.92달러. 19.92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99달러거든요. 10%가 올라가도. 근데 이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날 올라간 등락폭이 5.4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날 그 유나이티드 헬스 5.43까지 따라가려면 얼마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게? 5.43이면은 근 한 30% 가까이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 요 제일 싼 주식입니다만은 요 인텔이 어쨌든 거의 뭐 한 30%, 한 7, 8% 정도 올라가야지만이 요 유나이티드 헬스 등락에 이제 버금가는 거죠. 그걸 한번 27.259%, 한 27%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맞춰진다는 거거든요. 27.3% 정도 올라가야지. 이날 결국 이제 지수가 0.61%가 올라갔는데, 지수 반영이 이제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요 각각을 다 계산을 해본 건데요, 제가. 요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비싼 종목 4개 상승한 게 이게 20.63이거든요. 20.63이니까 이날 36.95가 올라갔는데 20.63이면 이게 50%가 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요 지수 반영을 요걸 이제 한번 더해보면 0.34%가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0.61%에서 0.34%가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텔 같은 건 이날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지수에 다우 지수에 반영된 거는 마이너스 0.009%, 0.01%. 이게 뭐 반올림 한다고 해도 이제 마이너스 0.01%인데요. 0.61%에서 0.01%니까 6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이날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주가가 비싼 4개 종목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날 좀 제법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죠. 여기서 이제 뭐 좀 싼 주식이 이제 버라이즌, 시스코.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이제 10분의 1이 안 되는 게 총 4개 종목이나 되네요, 이게. 이게 이제 주가가 그 제일 비싼 종목의 10분의 1이 안 되면 이게 이제 탈락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인텔은 뭐 금년 내 그 다우 지수에서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은 그런 주식이고요. 어쨌든 이제 주가가 비싼 게 지수 반영이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나이티드 헬스가 하루에 뭐 10%가 떨어지면은 이건 타격이 엄청 큰 거죠. 이게 10%가 떨어지면은 이제 57.9가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요.
57.9 같으면은 이날 상승폭이 이제 36.95인데 57.9면은 그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57.967 나누기 이날 종가 합 한 1%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 얘가 이제 10%가 움직이면은 전체 이제 1%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텔 같은 건 뭐 10%가 아니라 뭐 이거에 얘가 이제 1%를 좌우하려면은 얼마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얼마가 뭐 오르거나 내려야 됩니까? 이게 한 30% 정도는 등락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얘는 10%만 이제 움직이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1%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주가가 이제 비싼 종목하고 이제 싼 종목하고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다우지수의 이제 계산 방식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주가에 이제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지수들은 전부 시가총액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하는데 요 다우지수만 이제 주가 평균식입니다. 뭐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이게 이제 전부 그 시가총액식으로 딱 지수를 계산하는데 다우지수만 이제 주가 평균식이라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얼타임 시트에서 요거 이제 등락을 뭐 계속 전일 종가하고 이제 당일 종가하고의 차이 요걸 갖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계산을 이제 한 결과가 요 0.61%고요. 실제 요 0.61% 이제 지수가 이제 발표된 게 이제 0.61%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이게 뭐 배당락이라든지 이게 없는 날 경우는 항상 일치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식이면서도 이제 나스닥 100은 또 지수 산출이 조금 또 틀린데요. 나스닥 100은 이게 조금 틀립니다. 약간 좀 다른데요. 이거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100% 반영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한 등락률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발표되는 등락률인데요. 이거는 약간씩 틀립니다.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스닥 100 지수 계산하는 때는 요거를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얘들이 이제 100% 지수 반영을 하면은 100% 등락을 이제 100% 반영을 할 경우에는 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여기서 버크셔 해드웨이, 일라이 릴리, TSM 요 세 종목 뺀 나머지 7개 종목이 나스닥 100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게 14조 8,890억이거든요. 14조 8,890억인데
나스닥 100이 아까 그 7개 종목의 시총합 7개 종목, 그렇죠. 7개 종목.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보죠. 여기서 6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개. 여기가 이제 7개 종목이 이제 시총 톱10 중에서 7개에 7개 7개사 시총이 이렇게 되고, 요 7개사 시총이 나스닥 100 전체 시총의 몇 프로냐? 50%가 넘죠? 62.5%.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총을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시총을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요게 또 우리 코스피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우리 코스피나 뭐 코스피 100은 뭐 그 100% 시가총액을 이제 100%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이제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몇 프로 반영한다는 게 이제 나스닥닷컴 사이트에 가면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여튼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치가 이렇게 매일 틀린 게 그런 차이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날은 8월 12일 날은 차이가 크죠. 실제 나스닥 100 등락률이 이날 0.16%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시가총액 100% 반영하면 0.41%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날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이제 지수 반영을 낮춰버리니까 뭐 30%, 4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수 반영을 100%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 이게 등락률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시총식도 이제 100% 정확하게 이거 전일 시가총액 합, 당일 시가총액 합. 그러니까 시총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당일 시가총액 합 나누기 전일 시가총액 합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시총식은 전부. 그게 이제 이날은 이렇게 차이가 컸던 날은 이날은 이제 좀 빅테크 대형주들이 좀 더 상승이 컸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빅테크보다는 그 약간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이 상승률이 더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쪽 시총 100% 반영하는 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우지수 이제 계산하는 방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틈틈이 하여튼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 부분은 뭐 방송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날 이제 상승은 이제 이어갔지만은 어쨌든 뭐 기대는 뭐 크게 미치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전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P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날은 이제 급등을 했지만 이날 이제 CPI 지표 발표될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이날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올라가 추가 상승하느냐 다시 이제 재하락하느냐. 물론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어쨌든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지만은 제한적인 상승도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재하락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뭐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이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봐서 이제 큰 대세는 하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에, 금년은 어쨌든 큰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